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지러 제가 왔습니다. Could be hunters out here. 오늘은 그야말로 도파민 터지는 짜릿한 공포 영화를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이 영화, 단순히 스토리만 소름 돋는 게 아닙니다. 촬영 현장의 위험 수위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야생의 치명적인 위협을 피해서 무사히 촬영을 마치기 위해 제작진이 전문 저격수 2명을 상시 고용해서 배우들을 밀착 경호해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 영화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야기할 작품입니다. Okay. Mate, get up, okay? 이야기는 한 하이킹 여행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떠난 절친의 못다한 꿈을 이뤄주기 위해 4명의 찐친들은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넘기로 결심하죠. Should never have happened, but it. 다들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지만 웬걸? 일행 중 돔이 발을 헛디디며 무릎을 심하게 꺾이고 맙니다. 바로 이 사고가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데요. 돔이 그나마 억지로라도 걸을 수 있을 때 빨리 경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돌아가는 수십 킬로미터 길을 돔을 업고 가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4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끝에 지름길을 택해 숲을 가로지르기로 합니다. 현지인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금지된 숲을 말이죠. Found something to fall over in Vegas.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솔한 결정 하나가 4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될 줄은요.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끌벅적했죠. 하지만 곧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눈앞의 나뭇가지에 뜬금없이 동물의 사체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내장이 전부 파헤쳐진 끔찍한 모습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곰 같은 맹수의 소행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미스테리한 의식의 흔적처럼 보였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리더 격인 루크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숲의 날씨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하누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다니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딱 봐도 비가 쏟아질 기세였죠.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해 당황하던 그들 눈에 나무에 새겨진 기이한 표식들이 들어옵니다. 분명 무인도 같은 숲인데 도대체 누가 이런 표식을 남긴 걸까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당장은 비를 피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보였고 다른 방도가 없던 그들은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맨 뒤에 있던 루크가 기괴한 소리를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어떤 괴물이 빠르게 숲을 가로지르는 듯했죠. 루크는 만약을 대비해 황급히 문을 걸어 잠갑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밖보다 더 소름 끼치는 곳이었습니다. 천장 가득 매달린 기괴한 표식들, 마치 이곳이 괴물의 둥지라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루크가 방금 밖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숲이니까 야생동물 한두 마리쯤 있는 게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때 위층에 둘러보던 허치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아래층 친구들을 다급히 부릅니다. 올라가 보니 다락방 깊숙한 곳에 끔찍하게 생긴 허수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머리는 없고 손에는 녹용을 쥐고 있는 형상이었죠. 눈치 빠른 필은 단번에 이것이 어떤 사교 집단의 의식용 재단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절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이죠.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아래층으로 내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합니다. 사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 괴물은 애초에 이 4명을 곱게 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루크는 갑자기 번쩍이는 삼광에 잠이 깹니다. 창밖에는 뭔가 끔찍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어 창가로 다가가 친구들을 깨우려 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보는데 맙소사, 문 밖의 풍경이 숲이 아니라 대형 마트로 변해 있습니다. 황당했지만 루크는 홀린 듯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진열된 술병을 집어드는 순간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루크는 자신의 가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난 루크가 오두막 안을 살펴보니 허치 역시 악몽을 꾸었는지 바지에 실내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걸 봤으면 그랬을까요? Dom! Mate, it's okay. 더 기이한 건 필이었습니다. 그는 옷을 전부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그 끔찍한 허수아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작 필 본인은 자신이 왜 그러고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미쳤습니다.
더 이상 머물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납니다. 하지만 무릎이 낫지 않은 돔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I'm through the pain barrier. I'm in bloody out. Oh, I'm sorry. I didn't realize you were a doctor. 루크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산 정상 쪽을 정찰하러 나섭니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멀지 않은 나무 뒤에서 무서운 검은 손 같은 형체를 목격한 겁니다. 기겁한 루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들에게 왔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루크는 옷을 걷어올리며 어젯밤 괴물에게 업직되어 생긴 가슴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돔은 오히려 루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몰아셉니다. 괴물이 있든 없든 빨리 이곳을 뜨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루크도 폭발하고 맙니다. 너 무릎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어 라며 화를 냅니다. 말싸움에서 밀린 돔은 결국 루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 버립니다. If you want, but somebody's got to say something. 사실 죽은 친구의 사고는 루크의 방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날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을 때 친구가 결혼 반지를 내놓지 않으려다 살해당하는 동안 루크는 구석에 숨어 숨만 죽이고 있었거든요. 루크 입장에선 맨손으로 나가봤자 개죽음 당할 게 뻔했고 친구가 반지만 줬어도 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은 루크에게 1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논쟁 끝에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피에 굶주린 괴물이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누구도 그 녀석의 제물이 되고 싶진 않았죠. 또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데 잠들자마자 놈의 감시가 시작됩니다. 루크는 이상한 김새를 느낍니다. 텐트 밖에서 오두막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내는 짐승이 서성이고 있었죠. 곧이어 필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확인해보니 허치의 텐트가 찢겨져 있고 허치는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허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려옵니다. 뜨거워! 뜨거워! 돔은 공포에 질려 루크에게 당장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고 애원합니다. 텐트를 걷어서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도 허치꼴이 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맙소사, 너무 급히 도망치느라 텐트를 어디에 뒀는지 왔던 길이 어디인지 길을 잃고 맙니다. 결국 루크는 좁은 길을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나뭇가지에 참혹하게 걸려있는 허치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충격을 추스르고 허치를 나무에서 내려주지만 땅을 팔 시간도 없어 나뭇가지로 대충 덮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물이 밤에만 나타난다는 걸 간파한 루크는 낮 동안 필사적으로 숲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놈은 햇빛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고 그게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잃어버렸고 장비도 없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루크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숲에 사는 사람이라면 제정신일 리가 없겠죠. 괴물을 조종하는 놈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루크는 반대편 계곡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합니다. 저기가 유일한 탈출구라고 확신했죠. 이 깊은 소식을 전하려고 뒤를 돌아보는데 앞불싸 괴물도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루크는 나무 뒤로 숨었지만 괴물은 이미 그를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 나무에 부딪혀 정신을 잃을 뻔한 루크. 정신을 차려보니 괴물은 이미 피를 낚아채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건 루크와 돔뿐. 두 사람은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립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상합니다. 길 양옆으로 등불이 켜져 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어떤 오두막으로 몰리게 되고 루크는 직감합니다. 이곳도 처음 그 오두막처럼 기괴한 표식들이 가득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오두막의 주인이 나타나 두 사람을 기절시켜버립니다. 눈을 떠보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무슨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망했다. 이놈들이 괴물 주인인가 봐.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물을 들고 루크에게 다가옵니다. 반항할 힘도 없는 루크는 물을 받아 마시는데 노파가 옷깃을 젖혀 자신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루크의 가슴에 있는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이는 루크가 그들의 일원으로 선택받았음을 의미하는 듯했죠. 하지만 돔은 운이 없었습니다. 놈들은 다짜고짜 돔을 끌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 여자가 들어와 루크에게 말합니다. 의식이 곧 끝날 거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돔이 넋이 나간 채 돌아왔습니다. 돔은 루크에게 저들이 자신을 먼저 괴물에게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이미 죽은 허치와 필도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걸 직감한 돔은 루크에게 비장하게 말합니다. 너라도 꼭 살아나가. 우리 복수를 해줘. 여길 다 불태워버리고 절대 멈추지 말고 달려. 루크는 돔을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돔은 끌려나가 기둥에 묶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괴물이 마을로 다가옵니다. 한편 오두막 안에 루크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친구가 목숨 걸고 벌어준 시간을 헛되이 할 수 없었으니까요. 괴물은 마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괴물이 바로 그들의 신이었던 겁니다. 괴물은 식인뿐만 아니라 환각을 보여주는 능력도 잊었습니다. 돔은 죽기 직전 가장 보고 싶었던 아내의 환영을 보며 괴물의 손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루크는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쇠사슬을 풀어냅니다. 도망치려는 찰나 아까 그 여자가 음식을 들고 들어와 말합니다. 두려워 마라. 당신은 우리 신에게 선택받은 자다. 엎드려 경배하면 살려줄 것이다. 여자가 나가자 루크는 결심합니다. 이대로 굴복하며 살 순 없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걸 지켜만 봤던 그는 이제 복수를 다짐합니다. 모두가 밖에서 제사를 지내는 틈에 횃불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루크. 그곳엔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진 재물들이 있었는데 소름 끼치게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영생을 얻은 산송장들이었습니다. 루크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나 마주친 노파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총을 집어든 루크. 자신의 성실한 재단이 불타는 걸 본 괴물은 격분에 자신을 숭배하던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루크는 그 틈을 타 오두막을 뛰쳐나옵니다. 드디어 마주한 괴물의 실체. 거대한 엘크처럼 생겼지만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의 상반신이 박혀있는 기괴하고 압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루크는 총을 쏴가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괴물은 루크를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그를 덮치려 합니다. 그 순간 루크는 여자의 말을 떠올려 괴물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괴물은 공격을 멈추고 새로운 승배자를 받아들이려는 듯 루크를 일으켜 세워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루크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도끼가 들어옵니다. 그는 도끼를 집어들어 괴물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찍습니다. 그리고 숲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립니다. 때마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고 숲의 경계 밖으로 뛰쳐나간 루크. 어둠의 존재인 괴물은 숲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멀리서 루크를 노려보며 포효할 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검은 숲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식인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약함과 죄책감이었죠.